자, 이상석 선생님 포트폴리오 이제 AS 진행을 해드리기 위해서 녹화를 시작을 해서 지금 뭐 오래간만에 날 잡아서 종목군들별로 전략을 다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가장 비중이 이제 이상석 선생님께서도 가장 비중이 높으신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하이닉스의 17만 원 그 공방일 때 불과 이제 며칠 전이죠. 11월 24일 5일 뭐 이럴 때 같은데 그때 1시간 정도 녹화해드린 영상 다시 한번 올려드렸으니까 참조하시고 그리고 KB금융 좀 맑았지도 않은 조종의 KB금융 그 다음에 현대로템 10%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5% 하나시스템 10%의 비중에 대해서 방산주 전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하나시스템까지 묶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2만 원대일 때 11월 27일경에 아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녹화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과한 조정이다라고 했는데 잘 돌려지는 과정에서 뭐 쿠데타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냥 계엄을 선포를 하시게 됨으로써 그 불확실성이 확대됐습니다. 여태까지 1시간 이상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가 신인도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영향 악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KB금융이나 방산이나 또 원전이나 뭐 대왕고래나 이런 쪽의 조정은 기존의 정부의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조정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그 부분이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가 일단은 오늘 가격 반발력이 있어요. 어제 폭락이었죠. 물론 어제뿐만이 아니라 조정을 받던 과정 속에서 폭락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가격 반발력에 수급이 어때요? 메이저들이 인정을 안 해줬단 말이야. 대왕고래 관련된 내용. 그래서 펀더멘털적인 부분도 그렇고 기술적인 부분도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안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조금 다소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고려아연 지금 VI 발동됐습니다. 고려아연 VI 19.94% 그리고 검색기에서의 요 수익 요 화면도 통으로 한번 다 잘라서 올려주세요. 7.81%의 기준이네요. 제가 한번 잘라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뭐 조금만 우리가 넉넉해지면 원래는 오늘부터라도 당장 검색계 뜨는 종목 진입해서 단기 변동성 수익도 잡아내겠다 했는데 오늘의 기준은 루닛이 한번 떴다가 13%까지 슈팅 그래서 한 6%까지 변동성 확대됐다가 지금 탈퇴 신호 나오고 꺾여 있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슈팅 나온 종목에서의 그 흐름은 고려아연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편입되고 나서 5% 추가적인 흐름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제 아니 냅두면 이렇게 가는데 왜 자꾸 매도 신호 나오면 팔라고 하는 거야 라고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매도 신호가 자주 나오는 고점에서 자주 나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팔고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 마지막 자락에서 감당이 안 돼요. 손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한 방에 막 이쪽 고려아연도 한가 두들겨 맞고 그랬잖아요. 징자 발표 나오고 물론 이제 뭐 예상 외의 변수의 기준이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검색기 기능에서의 그 함께 움직이는 부분은 내일이라도 뭐 우리 그 방산 쪽 그리고 말 같지도 않은 조정이 나온 뭐 우리 KB금융 쪽 이런 쪽에 안정화가 조금만 형성이 되어진다면 그렇다면은 그때는 변동성 매매 기준 낙폭 과대주들에 대해서도 검색해 분명히 뜨겠죠. 그런 흐름의 대처 범위를 설정해서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포트폴리오 점검하다가 갑자기 이제 고려아연의 VI 발동이 돼서 이 부분까지 같이 들여다놓고 보게 된 건데 일단 어찌됐든 지금 뭐 우리 쪽이 편안해야 되는데 그나마 하이닉스 정도 빼고는 또 우려했던 것보다 시장이 그렇게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또 패닉 상태로 형성돼 있지는 않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조금 차분하게 대처하면서 기준을 잡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결론적으로 이상석 선생님께서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이 삼성전자 현대차 40% 30%, 그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5%, 네이버가 10%, 그리고 현대로템 5%, 하나시스템 10%예요. 거기에 이제 이번에 좀 계엄 관련해서 충격을 받은 쪽이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로템, 하나시스템이 됩니다. 그 종목군들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제 방산 쪽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부분을 다 현대로템이나 이런 부분을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현대로템 동영상도 뭐 4, 50분 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동영상도 4, 50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링크 올려드리면은 시간 되실 때 좀 차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링크 부분은 모아서 오늘 오후장에 녹화한 그 링크 전부 모아서 우리 이상석 선생님께 개별적으로도 보내드려야 돼요. 영상은 뭐 어차피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는 영상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강수님 선생님 포트폴리오도 녹화를 해드리면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면 됩니다. 두 분 다 만약에 자산 여력이 1억 이상이시면은 VVIP 방으로 옮겨 오세요. 옮겨 오시는 게 월등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상석 선생님 그래서 그 전략은 앞부분 영상을 다 보고 대처하실 수는 없으니 지금 기준에서 이제 좀 그나마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삼성전자 유지입니다. 오늘 뭐 반등이 나와서의 기준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흐름에 있어서 지금의 흐름은 과도한 낙폭 과대 시점, 그냥 조정을 받아서가 아니라 실적 대비 그리고 누적돼 있는 수급 대비 지금 삼성전자가 누적 수급이 작지 않아요. 지난 글로벌 시장의 저점 인식이 잡히는 구간이 22년 9월 말 22년 10월 초입니다. 그때 대비해서 유입된 수급 없어 보이잖아요. 아니야. 1억 주에서도 깨져가지고 좀 많이 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22년 10월 02일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누적 순매수가요. 22년 2024 10월 2022 10월 02일이죠. 10월 02일 대비해서 누적 수급이 그래도 한 8, 9천만 주 될걸요. 8천만 주 되네요. 오늘 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8천만 주면 1% 이상이에요. 1%가 작지 않아요. 여전히 외국인들 51.23%이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삼성전자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 그리고 전체적인 펀더멘탈 대비해서의 수급 외국인들이 5%라는 말도 안 되는 매도를 했지만 여전히 51%는 외국인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매도하는 외국인도 있지만 지금 가격에 유지하고 대처하는 외국인이 전체 물량의 전체 지분의 51%를 넘고 있다. 관망하고 있는 기관들이 바보도 아닌 거고 5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그들도 바보도 아닌 거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4달 동안 두들겨 맞고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그나마도 뭐 계엄 충격은 펀더멘탈이 원체 뛰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겨내고 있으니 일단 유지하면서 목표치는 뭐 지금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목표치는 12월달 기준에서 최소 20% 이상 돌린다는 관점 7만원 수준까지를 목표치로 놓습니다. 과도하게 미끄러져 있기 때문에 돌려질 때 주간 단위의 흐름도 충분히 15% 20%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수급만 일부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만 놓고 보십시오. 첫 번째 기준에서 이제 엔비디아발 내용이 나와주면 좋은 거고 안 나와도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두 번째 기준은 주주환원 정책의 기준인데 이미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고 자사주 매입이 진행되고 있어요. 조금 더 뭐 환원책에 대해서 뭐 배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코멘트가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나쁘지 않죠. 지금 12월이니까 배당 관련된 내용들의 코멘트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이 이제 뭐 이번 계엄 사태 이후에 금융당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던 전체 시장에 대한 증시 부양책 들어 올린다는 부양책 말고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과도하게 시장이 어려워지게 된다면 시장을 방어하겠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닌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 이렇게 나오면 시장은 굉장히 가파르게 돌려질 수 있겠죠. 그 기준에 우선순위에 있는 쪽은 시가총액 비중 16%대로 굉장히 많이 축소되어 있는 삼성전자가 가장 선봉장 역할을 할 겁니다. 이 정도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한다면 5만 원 이탈되자마자 돌리기 시작해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슈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흐름이라면 평균 단가 지금 5만 8천 원이신데 우리는 지금 박안의 평균 단가 월등히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시장 견인할 수 있는 능력 된다. 유지입니다. 비중도 현재 기준에서는 유지입니다. 얘를 정리해서 글쎄요. 방산 15%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KB금융에 대해서 돌려지는 흐름이 연출이 되면 오늘 이제 수급 확인하고 그렇게 되면 그쪽 비중을 일부 이제 매수 강도를 좀 더 강하게 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움직이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 정도 범위에서. 현대차의 기준도 비중 30% 비중이신데 유지입니다. 얘도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15조예요. 15조의 실적을 내는 애가 영업이익만 15조입니다. 그러니까 15조인데 시가총액이 43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종목은 글로벌 시장에도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북한 영향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가고 있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종목을 통틀어서 이렇게 저평가 있는 종목은 없을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만큼의. 응? 눈 뜨고 찾아봐도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현대차의 범위도 과도하죠. 수급 대비 과도하고 펀더멘탈 대비 과도하고 수급 대비 과도하고 조금만 수급이 개선되면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움직여서 뭐 다른 쪽에 중기적인 차원에서 들어갈 종목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두 종목 70%는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제 기준에서 충분하게 시장 수익률 넘길 수 있다. 시장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다. 그럼 시장 가격 반발력 대비 1.5에서 3배 정도. 그러면 시장은 제 입장에서는 당장에 3,000포인트 올라가도 이상할 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이 원체 지금 한 4,000포인트 수준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3,000포인트는 아주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럼 지금 지수 대비해서 20% 올라와야 돼요. 그 20%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 쪽, 하이닉스 쪽, 현대차 쪽, 기아가 움직여야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등락률인데 그들이 1.5배 그럼 30% 들어 올려야 슈팅이에요. 그럼 삼성전자 기준에서는 7만 원을 넘겨줄 수 있는 위치가 되겠죠. 7만 원을 넘겨주면 시장 지수는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삼성전자 7만 원을 넘길 때 국내 증시는 2,800, 900 정도만 와야 돼. 3,000 넘기지 말고. 그래야 삼성전자가 갈 자리가 많아지고 현대차 마찬가지. 현대차가 지금 기준에서 30%면은 27만 원, 또 현대차 30만 원 넘길 때 국내 증시는 2,800 많이 올라도 2,900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30만 원 수준일 때 국내 증시가 2,900 수준이었거든요. 이번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88,800원까지 올라가 있을 때 그때가 국내 증시가 2,90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반해서 이제 현대차보다도 삼성전자의 낙폭이 월등히 좀 더 너무 커져 있는 상태의 기준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충분히 돌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산에너빌리티인데 두산에너빌리티도 올해 수급이 매우 좋습니다. 최상위에 놓여져 있어요. 올해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최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3년부터 상상을 초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또 방산 쪽의 종목군들 대비해서는 유통 물량이 워낙 많아요.
유통 물량. 그러니까 대주주 38%에 외국계 23%, 60%대거든요. 근데 다른 쪽은 뭐 보통 70%, 80%, 90%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뭐 대주주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통 물량이 많은데 그거는 두산그룹 자체가 조금 뭐 도덕성을 논하기도 애매하긴 한데 뭐 어찌됐건 도덕적인 부분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메이저 쪽에 크게 각광을 받는 그룹이 아니에요 지금으로서는. 어? 형제들끼리 능력이 좋은 쪽에 뭐 형제들끼리 능력이 좋은 쪽이 좋게 표현하면은 그룹 회장을 역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룹을 이끌어가고 그건 좋아요. 좋게 표현하면.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그것도 역시나 뭐 실습인 거지. 전문 경영 체제가 아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거죠, 사실. 사업구조 재편 작업의 기준에 대주주를 위한 두산마켓의 상장 폐지이 말같지도 않은 그 전략 부분이 이제 금융당국의 정정 제재를 받고 6번을 수정해서 6번째 이제 통과가 됐는데 어휴 고려한 오늘이 마지막 날인가요? 주주명부 폐쇄 주총 마지막 슈팅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저거 마지막 매도 신호 나오는 거 꼭 잘라 주셔야 돼요. 예. 매도 신호 만약에 나오게 되면 하여간에 그래서 두산그룹의 경우는 뭐 메이저들 수급이 최상에 놓여져 있어요. 놓여져 있는 반면에 이제 전체 누적 수급으로 본다면 올해 들어서의 수급 말고 누적 수급으로 놓고 본다면 유통 물량이 좀 많은 편이다. 그러니까 메이저 쪽의 매수 강도가 누적적으로는 상당히 좀 지금 많이 들어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제한적이다. 벌써 이미 원전 사업 관련해서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왔죠. 21년 5월, 6월 그 슈팅이 나왔을 때 거기서도 못된 짓을 했죠, 사실. 왜냐하면 원전 사업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원전 사업의 수출 부분은 적극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각이 됐단 말이죠. 그 부각이 되는 관점에 21년도 보시면 수급은 꼬여 있었어요. 근데 그 이슈만 가지고 엄청나게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런 거는 좀 의구심이 든단 말이죠. 뭐 그 얘기하면 길어지고 결론은 저렇게 슈팅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 바로 대주주가 단행한 역할은 어디서 중소형주들 하는 그런 행위를 어떻게 해요? 두산인프라코 합병하고 쪼개서 일부 사업 부분을 팔아버렸죠. HD 현대 인프라코로. 뭐 그렇게만 해도 그나마도 좀 괜찮은데 증자까지 때리죠. 결론적으로 저 당시의 시가총액이 제 기억에 맞다면은 3억 5천만 주 정도 됐었고 저 당시에 수정 주가가 38,000원이고 32,000원인가 한 10조를 넘겼어요. 넘겼는데 지금은 주가가 더 밑에 있는데 12조잖아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합병 그리고 증자까지.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에게는 아주 쥐약인 업체죠. 거기에 이번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적인 수급이 좋고 추이 추세가 좋아서 변동성 매매 슈팅을 보고 진입을 했는데 결론은 좀 이번에 계엄 이슈 불거진 이후에 그냥 뭐 주구장창 두들겨 맞은 거죠. 어제. 이 정도 수준은 이제 이 정도는 좀 나올 수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그동안 시장 대비 강했으니까. 근데 어제 기준에 이렇게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원전 산업에 대해서도 기준이 잡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대왕고래하고도 좀 연결이 됐나요? 하여간에 그 정부의 정책주들이 정책의 그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까지 좀 두들겨 맞은 건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어요. 기관 쪽에서. 그동안 외국인들 위주로 수급이 돼 있어요. 여기도 외국인들 위주로. 기관도 샀지만 외국인들 위주로. 근데 어제 기준은 기관들 매도 물량을 외국인이 제한적으로 받아줬죠. 연기금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라고 금융당국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연기금도 자체적인 운영 성과를 내야 되니까.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결론은 이렇게. 매도가 심화돼서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도 수급은 어찌됐건 기관에서의 매도가 있겠죠. 그리고 프로그램은 매수가 있지만은 자체적인 외국인 매도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해간에 마감 이후에 수급을 좀 보고 대처를 할 건데 최악의 경우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방산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혹은 두산에너빌리티를 KB금융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세요. 이상석 선생님께서도. 그 정도. 그 다음에 네이버는 당분간 지속을 할 겁니다. 오늘은 매수세는 안 드렸는데 21만 원을 넘기는 기준이 형성되면 매수세를 내겠다 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아까 카카오 설명을 일부 드리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2018년 19년도에 굉장한 수급 강도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력주로 편입을 했었고 이 기준을 놓고 보여드리는 이유가 자체적인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에 이 정도의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이 코로나19라는 사태 때문에 이렇게까지 무너졌단 말이에요. 자기 펀더멘탈하고 상관없이 또 자기의 수급 흐름하고 상관없이. 결론은 망청이 뜨고 또 망청이 뜨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돌려지게 되면서 슈팅이 나와준 건데 지금 어찌 보면 방산 쪽이 이 흐름이고 어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이 위치입니다.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업황이 개판이라서 무너진다. 이건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이잖아. 엔비디아, TSMC 어떻게 설명할 거야? 미국의 글로벌 시장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 전부 AI 바탕의 IT인데 8종목이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반도체가 어떻게 전체 수요에 다 들어가는데 얘가 어떻게 반도체가 정점에 인식이 잡혀 주가가 무너지니까 그 얘기하고 앉아있는데 다들 아니라는 거지. 비상계엄 터지니까 조금 와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정정불안,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금을 뺀다? 그럼 소형 잡주에서 빼나?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서 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정확히 7월, 8월 고점 찍고 거기서 하염없이 30% 40%씩 밀린다는 게 말이 돼? 실적이 있는 애들이. 여기랑 절대 별도로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반도체가 별도로 갈 수 있습니까?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라는 거예요. 수급 들어와 있고 펀더멘탈 확인됐고 수급 들어와 있고 근데 시장 영향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조정이 나올 때에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빠진 거고 그잖아요. 신고가 나오고 나서의 흐름이니까. 그러고 나서의 흐름은 상상을 초월하는 슈팅으로. 우리가 조금 일찍 빠져나온 이유는 정확하게 한 6월쯤 빠져나왔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 6월 달 빠져나온 것도 굉장히 바닥에서 빠져나온 거지. 수급이 꼬여져서 이제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군들도 좀 심사숙고를 할 텐데 특히 금융 지주사 방산 쪽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겠다는 거고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의 기준은 당연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기준의 네이버의 기준도 이번에 수급이 굉장히 오래간만에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단 한 번도 저런 공격적 수급이 없었죠. 매집돼 있는 물량을 카카오 때문에 오버슈팅에 나온 그 흐름 속에서 네이버가 연동이 된 거죠. 시가총액 네이버가 월등히 컸는데 카카오가 어느 정도 오버슈팅이 나왔냐면은 네이버의 시가총액을 넘긴 날이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의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시가총액 2위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네이버가 장중에 카카오가 한번 장중에 넘긴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 오버슈팅에 네이버도 연동이 돼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었죠. 근데 수급은 어때요? 꼬여 있었죠. 꼬여있던 수급이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결국 수급 논리라 그랬잖아요. 바닥까지 무너집니다.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으로 간 거니까 사실은. 그리고 나서 지금의 기준인 거지. 지금의 기준. 다시 한번 수급이 꼬여지면서 내려왔었는데 지금의 기준에 4%대 매수가 들어온다? 굉장한 거죠.
4%대 매수 들어오고 슈팅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내일이면 또 나오겠죠. 그러면은 뭐 시장에서 뭐 양음양 패턴입니다. 양음양 개뿔이나 만약에 여기서 수급이 꼬여져 있거나 거래가 급감돼 있으면 죽는 거지. 양음양 개뿔이나 그렇게 막연히 기준을 잡으면 안 되고 수급이 누적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정도 규모에서는 공매대차 상한범위 수준이 아니라 실질 순매수의 기준으로 잡힌다. 모멘텀이야 주가가 올라가고 나면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지금의 모멘텀은 개뿔이나 오른 것도 없어 34%예요. 시가총액이 뭐 9위짜리여서 그렇지 34% 어찌됐든 그 모멘텀의 기준은 뭐 앞으로 업황이 좋을 거다 성장성이 뛰어나다 이런 거지. 항상 있어 왔던. 근데 수급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이제 확장 해석되는 거고. 그리고 거래가 주가가 눌려 있는데 거래가 훼손이 안 됐어요. 주가가 눌리면은 거래도 급감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거래가 일정 범위 수반됐고 눌려지는 폭에서 받아간 물량도 있다는 거예요. 수급이 꼬여진 거 없죠. 소폭이라도 아름아름 계속 들어오죠. 그러면 다음 주에 양음양 패턴이 양봉 나온다. 그럼 풀 뜯어먹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고 다음 주에 거래가 터져주면 양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거래가 터져주는 게 개인이 터뜨려 아니지. 메이저가 사주죠. 그러니까 메이저가 살 수 있느냐를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돼. 메이저 살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도 알 수는 없어. 삼성전자처럼 과매도니까 살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알 수가 없어. 다만 누적적으로 지금 4%대 매수가 들어온 거는 저거는 단순한 매수가 아니라 추이 추세다. 그것도 정확히 10월부터 들어왔죠. 그럼 이런 경우는 12월까지 들어온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동평균선 교육받을 때에도 어설프게 받는단 말이야. 어디서 이제 애들이 꼬맹이들이 베껴다가 쓴단 말이지. 5일선은요 생명선이고요. 뭐 10일선은요 뭐 변동선이고요. 20일선은요 뭐고요. 60일선은 뭐고요. 60일선이라는 거는 3개월. 예전에 일주일에 6거래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5거래일로 바뀌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 5거래일 기준에 한 달을 대략 20일로 쳐서 3개월의 흐름을 60일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그 60일선의 기준은 수급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윤종두가 지어놓은 게 아니라 왜 수급선이냐? 메이저들의 시각이 바뀌어져서 어떤 특정한 종목의 매수가 메이저들의 시각이 바뀌어서 특정 종목의 매수가 들어온다. 그럼 메이저가 들어오는 거니까 대부분이 다 1조 이상 대형주의 기준이 잡히겠죠. 그랬을 때의 기준에 업황이나 이런 걸 놓고 따지게 되면서 분기 단위로 매수가 들어온다. 그렇게 설정을 하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래서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올 때 기준에 60거래일, 60일선 3개월 동안의 수급에 대해서 메이저들의 수급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한다? 수급선. 이동평균선 3개월치를 수급선이라고 표현하고 메이저들은 일반적으로 그러면 3개월 동안은 같은 방향으로 수급이 설정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얘가 업황이 좋아요 라고 하면서 이제 유입되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 하나 더 놓고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1위란 말이에요. 지금 1위죠. 1위인데 4%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근데 보시면 순매수량은 560만 주예요. 그러면은 얼마냐면은 3%대뿐이 안 돼. 그리고 11월부터도 따지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순매수가 역시나 1위예요. 그러니까 4분기 진입해서도 1위고 11월 달 이후로 따져도 1위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0월보다 11월에 월등히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0월에 안 들어오고 11월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1위란 말이지. 굉장히 큰 규모가 들어온 거예요, 사실. 2위하고 차이 크죠. 카카오하고 크죠. 근데 여기서 4%라고 말씀드린 거는 기타 법인에 대한 매수. 그러니까 기타 법인의 자사주 매입이죠. 주주하는 정책을 진행을 했다. 주주하는 정책을. 기타 법인의 200만 주가 자사주 매입입니다. 저거는 오히려 더 좋아. 안 나와. 저건 나올 물량이 아니잖아. 기존에 수급이 일부 들어왔다가도 뭐 이렇게 일부 들어왔다가도 반등 나왔다가 뭐 다시 매도 나오고 하는데 이번에 물량은 안 나와. 안 나오기 때문에 단순 논리로 요때 형성돼 있던 주가, 요 기준의 주가 여기 넘겨놨잖아요. 근데 안 나오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럼 프리미엄을 더 줘서 여기까지도 볼 수 있는 거야. 단순 논리로 그
지금의 수급 기준에서 고점을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 그리고 저 위치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순매수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 더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게 주봉이잖아요. 내일 거래가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거래가 아무리 안 실려도 5MA, 20MA 넘기고 가죠. 그러면 내일까지의 기준에 저게 눌려져 있더라도 불편함이 없다는 거야. 다시금 강조드리지만은 우리는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는 거는 수급의 논리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메이저가 대형주가 아니어서 메이저의 수급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떠 있는 망치형 이거 완벽한 망치예요. 거래 수반된 망치잖아. 5MA, 20MA 넘겼잖아. 다만 변동성의 슈팅이 나오기 위한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최상위에 못 올라왔었겠지. 그리고 기든 아니든 간에 요 라인이 훼손되면 망치형으로서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훼손됐었죠. 끝나는 거야. 응? 거기에 얘는 메이저의 종목이니까 요 수급을 놓고 봐야 되는데 망치의 기준에 수급이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챙겨야 될 게 많아. 챙겨야 될 게. 근데 여기서 보시면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떠요. 꼬리가 달려서 아쉽지만은 그러면 종가상의 꼬리니까 얘는 완성품은 아니야. 근데 여기까지 양봉이 있을 때 여기서는 상승 잉태 확인형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어. 거래는 제한적이지만은 수급이 들어온 게 확인됐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거래가 빵! 응? 졸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양봉이 터져준 거기 때문에 이게 완성본입니다. 그러면 이 캔들의 기준에 삼선 전환도를 응용을 해서 보시면 이건 완전한 상승 잉태 확인형이 된다. 이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매우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짤 수 있어요. 전략을. 마찬가지로 장악형이 떴어요. 이렇게. 이왕이면 바닥에서 떠야 되는데 고점에서 눌리고 여기서부터 슈팅이 나와서 돌리는 흐름이다. 장악형인 거지. 여기에 기준에 캔들 패턴으로 매도 사인이 나온 거 없어요. 이게 매도 사인으로 잡히려면은 얘를 장악하고 내려가야 돼. 근데 그러지 않았죠. 그럼 얘는 추세 지속이야. 거기에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어. 거기에 매수세가 여전히 유입되고 있어. 거기에 다음 주에 거래가 터져주면 슈팅인 거고 거래가 안 터져. 그러면 횡보인 거지. 그러다가 수급도 정체고 거래도 둔화돼. 그럼 횡보하다 질질질질 밀려요. 그러다 어느 시점에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 슈팅.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은 단기 변동성 매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 변동성 매매가 아닌 추세 매매를 보는 거예요. 단기 변동성이 확장돼서 나올 만큼의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도 아니고 카카오처럼 이제 이슈가 불거져서 시가총액 뭐 12, 14, 10, 20조 넘겼으니까 시가총액 17이 16이 이렇게 올라오는 슈팅의 종목도 일단은 현재로서는 아니죠. 그래서 꾸준히 가져가는데 이번에 어찌됐든 주력주의 자신감이 결여됐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너무 오랜 기간 3, 4개월 동안 눌려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니 극대형주에서 수급이 이렇게나 많은 이번 분기에 가장 많이 사재낀 네이버가 있더라. 그렇다면은 또 KB금융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편입기준을 설정하자. 그래서 KB금융이나 네이버를 10%씩의 비중을 넣어드린 거예요. 근데 KB금융은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고 왜? 말 같지도 않은 제가 죽는 날까지 계엄령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참 그걸 좀 이겨내고 돌려내야죠. 결론은 이제 그 네이버 같은 경우도 중기 추세로 가져간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는 중기 추세로 가져가는 종목. 두산에너빌리티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동 전략을 설정해 드릴 수 있다. 이동을 하게 되면은 주력주로도 가실 수 있지만 비중이 70% 있으신 만큼 일단 뭐 KB금융 없으신 금융지주사도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산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대로템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뭐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묶어서 드렸는데 우선적으로는 대장주를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잡아요. 똑같은 방산이어도 시가총액 규모가 커서가 아니라 누적적인 수급범위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실적의 규모라든가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자락에서 뭘 말씀드렸어요? 현대로템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 올해 들어서 18%, 19%의 매집이
장내 매수를 통해서 들어오고 매수 평균 단가가 43,000원이라는 거. 그럼 최소 범위 여기서 돌릴 때 6만 원의 기준 이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좀 너무 와닿지 않는 가격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비이성적으로 밀고 내려오는 것만큼 돌릴 때도 굉장히 강력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 아니고 수급 부분도 어찌 보면 좀 정체된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아니야. 24년도에 그래도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손바뀜도 있을 수 있고요. 이쪽의 기준은 방산 쪽으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인적 분할을 해서 가벼워진 부분도 있고 그룹의 사업 재편 또 지배구조 재편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두산그룹하고는 시장에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두산도 뭐 올해 들어 수급이 월등하지만 여기 수급도 만만치 않게 들어와 있고 그죠? 실적 개선폭도 또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월등해.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가 갖고 있잖아. 근데 뭐 객관적인 비교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두산 에너빌리티 수준만큼 막 훼손돼서 내려와 있어. 응? 결론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조정은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좀 과도한 거죠. 응? 펀더멘털 대비 뭐 저평가는 아니더라도 정점 찍고 나서 27%를 너무 과도하게 단순간에 밀고 내려왔다. 근데 그 이슈 내용이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 기준에서의 미국 정책에 대한 이슈, 뭐 미국 쪽의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예산을 줄이겠다. 그 뭐 줄이겠다가 아니라 줄여야 된다라고 이제 머스크가 이제 코멘트를 날린 기준인 거고, 그리고 그밖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그 계엄까지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정책이 조금 불확실성에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한 우려감. 근데 결국은 수급 부분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적 수급이.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부터 한번 보시자고요. 오늘 삼성전자 부분이 프로그램 매도로 잡혀 있지만 결국은 수급이 들어와 있겠죠. 어디선가. 메이저 쪽에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그래서 국내 기관 투자자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위로 매수 강도를 줬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도 굳이 밑으로 때릴 이유가 없는 거고, 외국인이 왜 바보도 아니고 밑으로 집어던져. 알아서 사주는데. 기타 법인을 통해서 자사주 매입도 들어오고, 연기금이 이런 거 아까 얘기했죠. 세 가지의 요인이 있다. 연기금이 시장에 매수 강도를 주는데 시장 비중을 늘리겠다. 그러면 무조건 1순위로 삼성전자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죠. 전체 시장에 대한 비중을 2%로 그러니까 뭐 지금 18%라고 한다면 20%로 2% 늘리겠다. 그럼 2%를 어느 거 살 거야? 비중대로 사겠죠. 코스피 200 비중에 맞게. 그럼 그 비중에 맞게 삼성전자의 비중이 가장 높다라는 거지.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는 높고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는 제한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정체 상태에 있던 기간이 매수로 전환돼 준다. 하루에 1,400만 주, 1,600만 주 내외도 하던 외국인이 매도 강도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조금만 해소되면은 외국인이 다시 매수로 전환된다. 땡큐. 외국인은 매수 전환 안 돼도 된다 그랬어요. 응? 시장 좋을 때 집어던지는 매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매도를 해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볼까요? 개인들이 물량 떠안는 시점에 3달 만에 2달 보름이죠. 2달. 11월, 12월, 1월 11일까지 얼마? 개인들이 떠안으면서도 70% 올랐어. 70%. 외국인이 팔아서 못 가는 그 엉뚱한 소리 하는 애들 옆에 가지도 마세요. 자, 하이닉스 부분입니다. 실적 부분, 수급 부분이 얘는 뭐 60억 주짜리가 아니니까 7억 2,800만 주짜리니까 결론적으로 수급이 들어오죠.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이에요. 수급 논리예요. 어떤 종목이든 어떤 뭐 종목의 기준이든. 현대차의 기준도 저 조그만 물량에 매수세가 상실되면서 주가만 눌려있고 행보인 거지. 오늘 뭐 11월 26일 이후에 야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고 뭐 어쩌고 아니 그래서 메이저가 판 게 있냐고. 주가만 밀렸지. 과도하지. 그럼 돌릴 때 24년 초반처럼 이렇게는 못 돌리겠어요? 돌릴 수도 있어.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주가 조정을 받은 거니까. 실적이 영업이익이 15조라니까. 순이익이 14조에 14조.
KB금융도 180만 주의 조종이라고 한다면 야 이건 너무 과도한 조종인 것 같은데 일단은 조심은 하겠습니다. 일단 조심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수급 논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수급이 단박에 이렇게 꼬여져 있으니까 좀 안타깝네요. 단박에 꼬여져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최악의 경우는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거야. 최악의 경우는 뭐 수급 논리로만 봤을 때. 근데 수급이 더 꼬여져 버린다면은 더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수급이 더 꼬인다면. 근데 최악의 상태도 염두를 해둬야 되고 아까 저렇게 이제 차트를 쫙 돌려드리긴 했는데 야 오늘 수급이 나와도 제한적일 걸로 봤는데 어찌됐든 최악의 경우는 더 밀릴 수 있지만 펀더멘털적인 부분이나 추이 추세 부분으로 놓고 볼 때에는 미리 앞서서 우려감을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하여간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뭐 마지노선은 설정을 할게요. 이 수급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면 어차피 메이저가 들어올린 건데 메이저의 수급이 어떤 이유에서든 터져 나왔기 때문에 일단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네이버의 수급도 10만 주 아름아름 조금 더 강도 있게 들어와 줘야 거래가 터지고 슈팅이 나오겠죠. 월봉 기준에 저 거래를 넘겨야 돼요. 그러려면 주간 단위의 거래가 터져 있어야 되고 월봉 기준에 2천만 주 가지고는 안 되고 3천만 주씩 터져 줘야 슈팅이 나오겠죠. 24만 원 그 이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결국은 오늘 외국계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물량만 받은 거고 뭐 최대포 50만 주라는데 개뿔이나 무슨 50만 주? 11만 주잖아. 아 진짜 가짜나서. 근데 이제 어디선가 외국인들 차익 실현 물량도 나왔을 거고 왜냐하면 외국인들 매도 매수가 20만 주 40만 주 프로그램 통해서 들어온 기준이 있으니까 기관들 쪽도 누가 파는 거예요?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기계적으로 밑으로 이제 던진 물량이 되는 거지. 기계적으로 순매수 기준에서. 아 이거는 아니지. 건들면 가볍게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건들면 모멘텀이 있습니다. 충분히 뭐 한국가스공사도 과매도에 오늘 어찌됐건 뭐 4% 5% 이상 돌리니까 그 수급 보면서 대처하자는 얘기고 HD 현대일렉트릭도 고민을 할게요. 무슨 고민이냐면 다시 이제 사상 최대치 신고가 수준 주봉상으로 사상 최대치 신고가 종가 기준으로 지금 가격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요 꼴이 달린 슈팅이 있었지만 여기서 다 사신 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얘는 행복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급이 조금씩 더 들어오곤 하지만은 조금 제한적인 부분도 있어요. 유통 물량도 작고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크게 부담은 없죠. 현재로서는. 그리고 AI 관련주로도 분류를 하니까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슈팅이 강화된다면 연동해서 같이 볼 수 있는 쪽에 거래만 조금 더 터져줬으면 좋겠어요. 현대로템 얘도 외국인이 매수고 기간 때려 팔았는데 단순한 논리로 말씀드리면 이런 개뿔이나 금융당국이 시장의 과도한 조종에 대해서는 적극 방어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투신이 내다 팔아? 뭐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니까 파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못하지만은 결국은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조정을 받는 쪽에 대해서 외국인은 사는데 기관이 파는 거 아니야. 근데 결론적으로 개인들이 물량을 또 뺏겼어. 이건 뭐 슈팅 나오면 가볍게 돌릴 수 있는 너무 과한 조종. 하나 시스템 마찬가지로 얘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야. 근데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인데 한 명이냐고. 여러 명이잖아. 금융 투자에서 많이 산 거고 사모펀드나 투시는 매도했잖아요. 그리고 매도와 매수를 봐야 되는데 매수한 쪽이 이렇게 있어요. 매수한 쪽이 외국인들 65만 6천 주 기간 22만 9천 주 연기금 10만 주. 근데 얘들은 매수하는데 매도하는 쪽도 있잖아. 이게 뭐 단타 세력인지 손바뀜인지 모르겠지만 보험도 단타쟁이고 투신도 단타쟁이고 연기금도 단타쟁이야? 그렇진 않잖아. 그죠? 수많은 곳에서 매도와 매수가 있는데 매도하는 쪽이 좀 과도하게 밑으로 집어 던졌다는 거지. 또 혹은
기계적으로 로스컷 물량이 터진 부분이 있겠죠. 또 혹은 해지 물량에 대해서 기계적인 해지 물량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누적적인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단기적인 성향의 매수 매도 부분이 매도 쪽으로 좀 집중됐다. 근데 들여다 보니 갭불 아무것도 아닌 수급이더라. 과도하더라. 그럼 어떻게 돼? 돌릴 때 굉장히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그 가팔라질 수 있는 간단한 모멘텀만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나고 나온 내용 중에 야, 뭐 다 있는 내용이고 아는 내용이지. 야, 뭐 사상 최대치 지금 수주 잔고를 확보해 놓고 있어. 끄떡없어. 그걸 모멘텀으로 줄 수 있어요. 거기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수급 개선폭이 들어오면 이제 보도 자료가 이제 확 바뀌죠. 야, 이게 말이야 너무 낙폭이 심화돼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수급 보니까 다행스럽게 아무런 뭐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똑같은 기준점으로 얘기한다는 게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한 명이냐고. 한 명이 아니죠.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하는 쪽, 매수하는 쪽에 매수, 매도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바보들이 펀드 매니저들 능력 평가를 다 받는 건데 어떤 바보가 지금장에 이런 분위기에서 밑으로 집어 던지겠다는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막 현대로템 방산주를 그걸 내가 왜 위로 때려 올려서 내가 많이 산다고 해서 주가가 들어 올려질 수 있어요? 시가총액이 4조, 6조, 7조, 10조 이런 애들이 알량한 내가 조금 샀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맥락들도 한 번씩 고민을 해서 들여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 시스템도 결국은 수급이 유입돼 있는데 그러면 갭상승의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농담해라. 이슈 하나 불거졌을 때. 야, 폴란드에서 또 발주했다더라. 뭐 예를 든다면 사우디에서 뭐 했다더라. 예를 든다면 투자에너빌리티의 수급 범위가 일단은 뭐 오늘 뭐 손바뀜이 많았던 거죠. 거래는 둔화돼 있고 일단 하방을 한번 인정해 보고 수급이 꼬여져 있지는 않으니까 얘도 돌려질 때 좀 이런 주봉의 양봉 그런 식의 슈팅이 나오기를 가급적이면 압축 안 하고 슈팅이 나와주는 쪽으로. JYP는 오늘 또 샀어요. 얘도 가볍겠죠 돌릴 때. 최근 들어서 강도 있게 매수 사인 드렸는데 편하게. LG노텍 그리고 뭐 루닉 같은 경우에 한번 보자 했는데 결국 이제 뭐 윗골이 달린 흐름에 나머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될지. 그다음 얘는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산일전기 좀 불편하고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도 오버행 이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한국가스공사 들어갈 건 아니고 고려아연도 뭐 손바뀜이죠. 순매수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1,700억이나 거래가 됐는데 매도의 기준이야. 검색기 하나만 있으면 진입하고 나서 13% 수익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오늘 뭐 제가 볼 때는 주주명부가 폐쇄되는 날인가요? 오늘까지 사야만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 뭐 그런 기준이 있겠죠. 아마도 그 슈팅이 마지막까지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다음날 굉장히 급격한 조정이 나오고 스타트가 잡힐 수도 있어요. 좀 유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검색기 가지고 계셔서 매매를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어떻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잡으셔야 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됐죠? 그렇게 해서 나도 검색기 좀 쓰고 싶어요. 야, 세상에 하이닉스라는 이런 종목이 검색기에 뜨나요? 뜨죠. 윤정도가 만든 건데. 그래서 야, 나 이런 검색기 종목이라고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장중에 뭐 거쳐 지나간 종목이 있죠. 제외 탈퇴된 종목이 있습니다. 제외 탈퇴된 종목, 탈퇴 종목 보면은 총 7개예요. 야, 7개. 하이닉스 포함 7개. 이 정도면은 내가 선택해서 매매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탈퇴됐다고 다 실패된 거야? 아니지. 하이닉스, HD, 현대일렉은 주력으로 가져가는 중이고 투자에너빌리티도 한 번 더 한 템포를 보자는 기준이고 그다음 테크잉 그리고 산일전기 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뭐 루닛
수익 이후에 탈퇴 신호의 차익 실현이고. 그러니까 총 뭐 한 10개 종목 나온 거에서 이렇게 훌륭한 슈팅 종목까지 포함되어 있다? 세상에 이런, 와, 진짜 어마어마한 거지. 이런 검색기 나도 좀 가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응? 지금 이거 지금 저 뭐 13.25 올려놨거든요. 그거 뭐 전체적으로 한번 유료방 무료방 다 한번 뿌려드리세요. 저도 제가 보고도 소름 돋아요. 이거 아무리 뭐 전문가들 지망생 애들 뭐 왔다 갔다 해도 얘기해봐야 아유 신경도 안 써. 자기들이 잘났다 생각하지. 예? 어찌됐든 요 검색기를 가지고 싶으신 분들의 기준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사이트가 있어요. 유튜브로 오시든 또 혹은 유튜브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누르시면은 나와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디가 있어? 여기 무료 배포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누르시고 신청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오늘 장중 공략주 올려놨고 그리고 그렇지. 요 기준도 이렇게 만들겠다.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돼요.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은 이번에 이제 교육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12월 16일 날 진행을 하는데 요 부분 기초교육 한 4시간에서 6시간, 그 다음에 실전교육 4시간에서 6시간, 그렇게 해서 합쳐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해드릴 건데 1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그리고 두 분 다 5일 특강으로 해놓으면은 다 좋은데 두 분 다 5일 특강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같은 날 하는 건지 따로 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잖아. 그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하시고 VIP 창을 여기 있구나. 그렇게 해서 오셔서 이것도 내리세요. 이용철 전문가 거 내리시고 메인 팝업에서. 자, 그래서 교육 강좌를 진행을 할 건데 그 교육 강좌 부분 고려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봉 기준에서 이거 지금 고려한 주봉에서 하루 이틀 설명드린 게 아니거든. 고려한 주봉이 어딨어? 이거 현대로템이고 고려한 그 최근에 181회차의 원고에 있으려나? 보겠습니다. 181회차 원고에 고려한 같은 경우에 매번 이제 방송에서 뭐 20분 30분씩도 녹화를 해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린 게 일단은 개별 매매 기준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개별 매매 기준입니다. 과도합니다. 이것도 하나 잘라주세요. 오늘 고려한 거 요거 하나만 잘라주시고 요것도 잘라주세요. 뭐 어제 거의 기준에서 어제 거의 기준에 그 다음 오늘 거. 그래서 오늘 뭐 종목 많지 않아요. 그냥 하이닉스하고 고려한 정도 해가지고 뭐 검색해 나온 거 조금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 고려한 같은 경우에 뭐 검색해 계속 나오잖아요. 뭐 상한가를 2번이나 갔어. 이 변동 와중에. 그런데 투자 경고 지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10월 말에 매도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고 그러고 나서 재편입 신호 나오고 또 상한가 들어가고 근데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 매도 신호가 나왔다. 근데 이런 부분을 잘 매도 신호를 잘 설정해서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뭐 하한가 두들겨 맞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10월 말에 투자 경고 진입돼서 정리 못하신 분들은 그 다음날 정리. 근데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증자 발표 나오자마자 한 방에 저렇게 맞는단 말이에요. 하한가. 이게 80만 원까지 깨져요. 160만 원까지 올라왔었죠. 아마 150만 원대인가? 160? 그래가지고 하한가 맞고 그 다음에 80만 원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일봉이든 주봉이든 상승장악 확인형 뜨고 나서 이 슈팅이에요. 상승장악 확인형 뜨고 나서 그러고 나서 슈팅 범위가 계속 나오고 결론은 여기서도 상승장악 확인형의 연장선상의 갭상승 돌파갭 뭐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계속 떠 계속. 매도 신호 나오고 또 뜨고 매도 신호 나오고 또 뜨고. 최근 내에 누락된 거 없이 매수 신호 좀 다 잡아주세요. 그래서 매도 신호가 또 나왔다? 그럼 오늘 기준에 매수 신호가 이렇게 명확하게 또 나오잖아요. 더 위에서 사도 된다니까. 냅뒀더니 나 이거 110만 원에 뜬 거 아니에요? 이번에 110만 원에 90% 수익인데 왜 자꾸 팔라고 그래? 꺾일 때 한 방에 이제 빠지면 이거 한 방에 하한가 한번 맞으면 140만 원이에요. 그죠? 하한가 한번 맞으면 140만 원이에요. 에이 뭐 하한가 가겠어. 얼마 전에 하한가 맞았잖아. 응? 죄송한데 저 물 한 통만 주십시오. 냉장고 거 안 줘도 돼요. 요 입구에 있는 거 주셔도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기초교육 말씀드린 것처럼 캔들 부분에 있어서도 일봉으로 보실 때 상승장악 확인형 뜬 이후에 단 한 번도 상승장악 확인형 뜬 이후에 단 한 번도 매도 신호가 없습니다. 캔들 패턴상. 두 번째로 고려하는 기준에 주봉상으로 상승장악형 그리고 상승장악 확인형 뜬 이후에 단 한 번에 현재로서는 매도 사인이 없어요. 그죠? 그 캔들 하나 배우시는 게 월봉 기준, 주봉 기준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장악 확인형이 뜨는 요 위치에서 여기서도 장악형이 뜨고 여긴 거래가 제한적이었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거래 터진 장악형이거든. 이렇게 보시면 그잖아요. 저런 데서 편입이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건 뭐예요? 하락 장악형이 한번 떴었죠. 그리고 나서 돌렸으니까 뭐 재편입 기준이 잡힐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는요 하락 잉태 확인형이 떴어요. 그럼 여기서는 다 매도해. 여기서 매수 신호가 아예 없어. 다 매도 신호가 나왔잖아. 그리고 여기서 다시 들어간 게 110만 원에 검색해 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기초교육 받아서 저 단순한 캔들 하나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렇게 훌륭한 캔들 하나 가지고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이번에 다시 검색기 매수 사인 나온 게 얼마라고요? 110만 원이에요. 110만 원. 어디 있어? 여기서 보시면 제 차 11월 28일 날 117만 5천 원 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110만 원. 그 다음에 140만 원. 계속 단계별로 중개. 그리고 나서 이 슈팅이 차익 실현 재편입 계속 검색기 활용하셔서 대처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영상 올려드리고 또 우리 그 강수님 선생님 포트폴리오 우리 주력주가 아니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오늘 마감 방송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됐죠? 네.